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만나게 됐는데요. 뭐 저번이랑 복장이 똑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리엔테이션 영상 찍고 바로 찍은 영상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화면에 띄우는 자료가 바뀌었다는 거. 네. 뭐 눈치가 안 빨라도 이런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이름도 그대로 있네요. 이름 지워야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첫 시간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에서의 중단은 첫 번째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수업이라고 해서 첫 시간서부터 바로 어떤 나라들, 어떤 뭐 문명들의 특징 이런 걸 알아보기보다 그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우리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역사를 좀 더 내실 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하에서 교과서에도 있고 학습지에도 있는 단원이 바로 이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2학년 역사 전체 과목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할까요? 역사란 무엇인가?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고인돌. 이건 뭡니까? 한옥? 그렇죠. 한옥 맞죠. 한옥은 한옥인데 여러분들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하면은 무슨 왕조의 전궁이 바로 경복궁입니까? 고려 왕조요? 고구려요? 아니죠. 조선 왕조의 전궁이 바로 경복궁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판소리죠.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이 예술 문화인 판소리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인상, 그 다음에 훈민정 등등 이러한 것들 이 안에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의 의미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역사의 뜻과 연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는요, 이렇게 학습 목표가 주어지면 다들 그냥 선생님 따라 읽으라 그러면 큰 소리로 읽고 하는 걸 미덕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뭐 그렇게 입으로 얘기한다고 역사, 이 학습 목표가 다져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조용히 읽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구나, 라는 것만 가슴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 때 이 목표를 달성했다 하면 이번 수업 성공한 거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학습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지. 역사의 연구의 여러 주요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역사가라고 한번 써볼까요? 역사가. 학습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학습지에는요, 무수한 빈칸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공란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손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다 적을 수 있는데 못 따라오신다고 하셔도 아마 여러분들 이 답을 채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냐? 이 학습지 오른쪽에 선생님이 말생각 키우기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를 쭉 보시면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따라서 적으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첫 번째 과제 1번 역사가가 되겠습니다. 역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사가겠죠. 이렇게 서양 사람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왼쪽 사람은 에드워드 헨리 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E.H. 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부르는 이 사람은 바로 영국의 역사학자가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역사학자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이 사람은 좀 외교관적인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모든 상학도의 필독서인 책이 되겠죠.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 카예요. 역사가라고 불릴만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이분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정말 손꼽히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면서 우리 정말 유명한 말도 많이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역사가라고 합니다. 사료를 통해 역사를 연구하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을 바로 역사가라고 부르죠. 역사가.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빈칸 동그라미 이번에 사료라고 써봅시다. 사료. 사료 하니까 여러분들 뭐 고양이 사료, 강아지 사료 생각나십니까? 네,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한자가 달라요. 이 사료라는 것은 역사의 자료를 뜻하는 게 바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삼국사기거든요. 글자로 이제 기록된 것들, 그 다음에 뭔가 예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조각상, 그 다음에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거대한 건축물들, 이러한 것들을 다 사료라고 합니다. 즉, 사료는 옛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문자로 남긴 것, 네, 그렇죠. 문헌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사료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문헌이 되겠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문자로 남긴 것이 바로 문헌 되겠습니다. 기록이요. 여러분, 그러면 종이에다가만 쓴 게 문헌일까요? 아닙니다. 비석에 뭔가 글귀를 새겨놓은 것도 일종의 문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물. 금동 미륵부활 반가사유상인데요. 이것도 사료이면서 동시에 이 사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이냐? 바로 유물이 되겠습니다. 유물. 자, 동그라미 3번에 유물 써봅시다. 유물. 유물은요, 옛날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규모가 어때요? 작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옮길 수 있죠? 네, 비교적 규모가 작아요. 작고, 위치 변경이 그러면 가능하겠죠? 가능해 동그라미 치세요.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다 유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복궁 같은 것들, 우리 동그라미 4번에 유적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유적. 옛날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유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굉장히 커서 옮기기가 어때요?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료의 종류, 문헌, 그 다음에 유물, 유적, 이거 다 알아봤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연구 방법이 있겠는데요. 어떤 연구 방법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들어갈 것이 바로 무슨 연구 방법일까요? 문헌 연구라는 게 있겠죠? 문헌 연구, 문헌. 아까 여러분들 문헌이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료를 문헌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책, 그런 것들, 비석, 이런 것들, 문헌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연구자처럼 딱 자기 연구실이나 어디 고정된 장소에 혹은 뭐 옮겨 다닐 수도 있겠지만 문헌을 가지고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옛날 사람이 쓴 일기장이 있다. 그러면 일기장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쓴 게 정말인가 거짓인가 판단해 내거나 혹은 이 사람이 쓴 내용 안에서 의미 있을 만한 것들이 연구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문헌 연구가 되겠죠. 문헌 연구. 역사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방법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바로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되게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 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이게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잘 보셨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렇게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이런 트레저 헌터와 같은 삶. 이것이 바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내용이었는데요. 카메라가 조금 조정 필요하겠네요. 네, 그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이 사진을 보니까 되게 웃기지 않으십니까? 네, 선생님이 꿈이 사실 인디아나 존스처럼 이렇게 평상시에는 강의하고 이렇게 좀 다른 시간이 남을 때는 이렇게 유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발굴 조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뭐 절반 정도는 이뤘으니까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이 모습은 수업 시간에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수업할 때 발굴 조사 방법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운동장에서 구석기 유물, 신석기 유물을 찾는 수업을 한번 했었어요. 선생님 의상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 의상을 입고 수업을 했었던 장면에 이 캡처 사진 되겠습니다. 되게 참 옛날 생각나네요. 이때도 되게 더웠었는데. 자, 역사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방법, 문헌 연구 외에 두 번째가 바로 동그라미 6번에 들어갈 발굴 조사 되겠습니다. 발굴 조사라고 한번 써보세요. 유물과 유적을 아까 인디아나 존스처럼 직접 찾아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넓은 사막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물을 찾아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낭만적이고 멋지죠? 자, 이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 역사의 의미, 얘는 이제 역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분점이 어떤 점이 구분이 되느냐? 일단 세종대왕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저는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1446년에 반포했다는 건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을 꾸며낸 겁니까? 당연히 있었던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여러분들 동그라미 7번에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한번 써보시죠. 다 쓰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사람이 나타났죠? 어느 역사 선생님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세종대왕은 1446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이는 민족문화 발전에 큰 업적이다 라고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건 그대로 사실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의 생각이죠. 민족문화 발전에 큰 업적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어요. 이건 바로 이 사람의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세종대왕이 1446년에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사실이지만 또 다른 의미의 역사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 사람의 하나의 평가나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 평가로서의 역사는 세월이 흐르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거의 다 오고 있군요. 그럼 우리는 역사를 왜 공부하는 것이냐?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진은 선생님이 어렵게 찾은 사진이에요. 1949년의 효성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의 6.25 전쟁 이전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이 사진은 53년의 효성동의 모습입니다.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선생님 찾아냈을까? 자료 조사력이 참 대단하죠? 스스로 감탄이 되네요. 자, 아무튼 전쟁 이후에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다 부서져 있는 이러한 황량한 모습. 네. 일단 눈에 담아두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28일 날 선생님이 찍은 효성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죠? 이 길 쭉 따라가다 오른쪽으로 꺾어갖고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우리 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오거리 아닌 오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9년, 53년, 2020년 올해의 모습. 여기가 바로 우리 동네 모습이에요.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 땅이 어디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이 역사학습의 또 하나의 큰 목표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교과서나 학습지에서 얘기하는 역사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역사학습의 목표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옛날 얘기를 옛날 얘기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옛날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해 삶의 지혜와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 일에서 우리가 얻어진 것들, 옛날 사람들이 잘한 것, 잘못한 것들, 이 시시비비를 잘 따져서 가리고 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 사고력과 우리 빈칸에 들어갈 동그라미 9번의 비판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역사학습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나오는 뉴스 다 사실로 믿으십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다 사실이에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가려내고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골라내는 그러한 능력들이 바로 사고력 그리고 비판력인데요. 이건 역사학습을 함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계사를 배워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한다. 우리 2학기 때부터는 세계사 배울 거예요. 1학기, 그렇죠. 2학기부터 세계사 배우고 내년에도 또 세계사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 세계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또 살아왔고 지금 또 어떤 이런 문화를 이렇게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학습지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장에 있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사의 발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밑에 있는 실전 문제와 심화학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1분 드리겠습니다. 끝! 네, 1분 다 지나갔어요. 네, 원래 좀 이렇게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1분이 필요하시면 잠깐 강의를 멈춰주시고 1분 동안 풀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군요. 자, 실전 문제, 우리 객관식 문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실제 나옵니다. 문제. 역사학습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 개인의 역사책을 만들 수 있다? 아니죠. 2번, 현재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파악한다? 아닙니다. 3번, 우리나라의 역사만 뛰어난 것으로 여긴다? 노. 아니죠. 자, 4번,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역사학습의 목적에 포함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과거 발생한 사건에서 좋은 것만 교훈으로 삼는다? 이거 답 아니죠. 안 좋은 것도 교훈으로 삼아야겠죠. 이렇게 실전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심화학습 문제 선생님이 불러드릴게요. 1번, 역사에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에 실제로서의 역사가 있죠. 실제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조사하여 기록한 과거라는 의미에 뭐가 있습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것이 있죠.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2번을 볼게요. 2번. 무엇은 역사 연구의 단서가 되는 것으로 과거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나 유적들을 말한다. 뭡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뭐 고양이 사료, 뭐 강아지 사료, 재미없는 농담 했었는데, 그렇죠. 사료가 되겠습니다. 사료. 써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해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단원 다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의 문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